왜 탈당을 얘기가 좀 하냐고요? 복잡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떨어져 나가면서 어느 당으로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땐 제2 여당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거기 가서 아마 생각할 또 겁니다. 뭔가 모색을 할 거다? 예. 이 분당 경찰서에서 장기간 압수수색과 수사 끝에 한 서너 개에 대해서 이른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사건을 검찰로 옮겼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죽으나 사나 나는 민주당원이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되지만 만에 하나 공선법으로 기소가 될 경우에 예. 민주당의 선택이 무엇일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오히려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고발 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입니다. 거의 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이미 2002년에 정신과 치료를 실제 받았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뭐 몇 차례 경찰이나 검찰에 스크린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좀 왜곡하고 또 있는 사실은 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오늘의 조사로 이런 문제들이 다 종결되길 바랍니다. 국정감사 본연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판정성이다 보도록 하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집중되면서 이게 마치 이재명 지사의 청문회가 아니었느냐. 또 근데 이 지사가 상당히 좀 미소를 띄우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지사의 판정성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어제 좀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 잡으려고 작정한 국감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다 죽어가던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 이재명 지사가 판정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일단 그 논란이 됐던 개인사도 이번 국감을 전후로 해서 이재명 지사가 신체 알몸 검증도 받았고요. 또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다 그 국감장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혹을 갖다가 대해명하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대국민 해명의 어떤 장으로서 활용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본질인 이제 그 경기 도정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야당이 이렇다 할 실책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 보유세라든지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건설 원가 공개 부분, 그 다음에 지역 화폐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네.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국정감사 본연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놓고 봐도 되고요. 네. 개인사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논란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의 그런 불리하던 국면들이 조금씩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당초에 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다라고 예상됐던 국정감사가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잘 치렀다 네. 이렇게 좀 자평하는 분위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의 판정승이었다. 이 지사에게 오히려 좀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말씀이셨죠. 이거 지금 해명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왜 이러세요, 진짜? 국감장이 무슨 이렇게 해명을 듣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만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잠깐 제가 계속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이 안 주시는데요. 제가 잠깐 끝내고요. 그래서 관련된 빨리 본회의 주지를 하고 관련된 거는 소중한 국정감사입니다. 정치 공세 당에 가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인 의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인 의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의 의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할 말만 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 위원장님.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이제 마시고요. 그만하세요. 위원장님은 직권을 가지고 제대로 회의 저 진행을 질의 아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말씀 듣고. 자,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회가 자, 바로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기업에 대한 주가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지도자, 즉 경영자들에 대한 도덕적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PI에 대한 부분입니다. President Identity라고 해서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도덕적 모습이 얼마만큼 미치는 영향이 클까에 대해서 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전문 경영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추첨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이유로서든지 간에 퇴진을 시키는 것이 관행화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건 뭐 지방자치단체든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선출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도덕적 부분 이걸 꼼꼼히 따지는 것이 관리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600년 전에서는 600년 전, 그 세종대왕 때부터 벌써 이 부분은 관용화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중론을 거쳐서 정성들을 선발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이 중론이라는 것이 사회의 세평을 덮는 겁니다. 이 중론을 거치지 않으면 왕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정치적 업무라고 이재명 지사는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이 자발적인 업보 탓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든지 어떤 조직의 리더든지 여러 가지 부서수가 있고 업무설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지사입니다만 이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평상시 자신의 행동과 자신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정적 기능을 거쳐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론적인 것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둘러싼 여러 가지 추문들은 본인이 결국 자초한 어떤 그 자발적 업보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씁쓸하다 이런 말씀. 어쨌든 뭐 이 지사 개인 의혹과 관련한 평가를 좀 떠나서 과연 이 스캔들 문제를 국감장을 끌고 왔어야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원진 의원이 뭐 녹취록을 트겠다 물론 뭐 트진 않았지만 이런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국정감사 대상이 있는데 이걸 20일 안에 그럼 의원 1인당 평균 7분 정도가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 7분 안에 뭔가 존재감을 보이고 상대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목소리를 키우고 호통치우고 뭐 이렇게 되게 끝납니다.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근데 조원진 의원의 이번 그 녹취록 공개 또는 이제 녹음을 틀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한국당에서 이걸 한번 틀은 적이 있어요. 홈페이지에다 올렸고. 근데 이게 이미 유권자의 판단을 한번 받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거를 또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경기도정에 대한 난맥상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인데 그걸 감시 견제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1년 전에 이미 유권자의 판단을 받은 부분을 또다시 그런 걸 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 국정감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치공세의 자리로 좀 자리매김한 거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그다지 좋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안위 얘기 먼저 해보시죠.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국감이 아니고 이게 행안위에서 경기도에 대한 지금 국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재명 지사의 뭐 개인적인 일, 뭐 가족관계 녹취록, 특히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이거 공개하겠다, 의원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다, 아니 하지 말라, 지금 이걸로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공개는 안 했죠? 예. 이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스캔들 국감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뭐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를 뭐 감사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오늘의 이 국감을 TV를 뭐 지면을 통해서든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접했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이었느냐 이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뭐 이 지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경기도에 많은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서민들에 대한 뭐 복지 정책도 있고 그거를 꼼꼼히 따져도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좀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원진 의원이 뭐 녹취록 2개라고 얘기했죠. 뭐라고는 뭐 얘기는 않고 예. 2개라고 했는데 대충 이거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뭐 대충 우리들이 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녹취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 같은 경우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만은 6.13 지방선거 때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뭐 이건 뭐 꼭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 녹취록을 공개까지 했었는데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압도적인 당선을 했고 이거는 실제로 이런 식의 국감이 되면은 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국감 무용론은 뭐 어느 때든지 나옵니다만은 다시 또 그거를 상기시키고 환기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좀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도 이 내용은 국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상적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감을 경기도는 뭐 워낙에 큰 데고 예산도 뭐 수십조에 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